여러분이 QLD TQQQ 장기 투자자라면 지난 10년 동안 워런 버핏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년 전 1억 원을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넣었다면 약 3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같은 돈을 QQQ에 넣었다면 약 5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QLD는 약 14억 9천만 원, TQQQ는 무려 약 2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지난 10년만 놓고 보면 QQQ도 워런 버핏을 이겼고 QLD TQQQ는 훨씬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TQQQ의 23억 원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돈에 도착하기 전 17억 5천만 원이 단 1년 만에 3억 6천만 원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좌에서 약 13억 8천만 원이 사라졌는데도 팔지 않은 사람만 마지막 23억 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초 1억 원을 버크셔, QQQ, QLD, TQQQ에 각각 투자하고 2025년 말까지 보유했다면 실제 계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추가 매수와 인출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배당과 분배금은 재투자했고 환율과 세금은 제외했습니다. 워런 버핏 개인 계좌의 수익률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과 비교하겠습니다. 2016년 당시 50세였던 김 부장이 퇴직 준비자금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해인 2016년에는 버크셔의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버크셔에 넣은 1억 원은 약 1억 2,340만 원이 됐습니다. QQQ는 약 1억 700만 원, QLD는 약 1억 1,200만 원, TQQQ는 약 1억 1,100만 원이 됐습니다. 첫 해만 보면 굳이 QLD TQQQ의 높은 변동성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말 버크셔 계좌는 약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QQQ는 약 1억 4,200만 원, QLD는 약 1억 9,100만 원이 됐고 TQQQ는 약 2억 4,300만 원이 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TQQQ 계좌가 원금의 2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물론 상승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2018년 TQQQ는 약 20% 하락하면서 2억 4,300만 원이 약 1억 9,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약 4,800만 원이 사라졌지만 앞선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계좌는 여전히 버크셔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기술주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차이는 폭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2020년 말 버크셔 계좌는 약 1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QQQ는 약 2억 9,300만 원, QLD는 약 6억 원이 됐습니다. TQQQ는 약 9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5년 동안 버크셔는 약 1.8배가 됐지만 TQQQ는 약 9.6배가 된 것입니다. 2021년에도 기술주 상승은 계속됐습니다. 버크셔 계좌는 약 2억 2,800만 원이 됐습니다. QQQ는 약 3억 7,300만 원, QLD는 약 9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TQQQ는 무려 약 17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2016년 당시 50세였던 김 부장은 이제 55세입니다. 퇴직 준비자금 1억 원이 17억 원을 넘었으니 자신의 선택이 완벽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당장 퇴직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계좌의 수익이 가장 커 보일 때 찾아왔습니다. 2022년 버크셔는 약 4% 상승했습니다. 버크셔 계좌는 약 2억 2,800만 원에서 약 2억 3,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QQQ는 약 32% 하락했습니다. 3억 7,300만 원이 약 2억 5,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QLD는 약 60% 하락했습니다. 9억 3천만 원이 약 3억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TQQQ는 약 79% 하락했습니다. 17억 5천만 원이 약 3억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단 1년 만에 계좌에서 약 13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약 23년 동안 벌어야 하는 금액이 계좌에서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물론 처음 투자한 원금 1억 원과 비교하면 아직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처음 넣은 1억 원보다 이미 계좌에서 확인한 17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손실을 느낍니다. 17억 원이 넘는 계좌를 확인한 뒤 잔액이 3억 원대로 줄었다면 대부분은 자신의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3억 6천만 원이 다시 17억 5천만 원으로 돌아가려면 약 386% 상승해야 합니다. 손실은 약 79%였지만 이전 금액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상승률은 거의 400%입니다. 이것이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만약 김 부장이 2022년 56세에 퇴직했고 매달 생활비를 계좌에서 꺼내 써야 했다면 회복을 기다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버크셔 투자자는 계좌가 오히려 늘었지만 TQQQ 투자자는 13억 원이 넘는 평가이익이 사라진 상태에서 생활비까지 인출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자산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면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그 이후 시장이 반등해도 줄어든 주식수 때문에 계좌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여기서 TQQQ를 모두 팔았다면 2025년에 23억 원이라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계좌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 버크셔는 약 2억 7,400만 원이 됐습니다. QQQ는 약 3억 9천만 원으로 2021년 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QLD는 약 8억 원, TQQQ는 약 10억 9천만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TQQQ가 크게 상승했지만 2021년 말 기록했던 17억 5천만 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말 TQQQ 계좌는 약 17억 3천만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연말 잔액 기준으로는 3년이 지나도 2021년 말에 17억 5천만 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말이 되어서야 TQQQ 계좌는 약 23억 2천만 원이 되며 이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최종 결과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버크셔에 넣은 1억 원은 약 3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원금의 약 3.8배가 된 것입니다. QQQ는 약 5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버크셔보다 약 2억 1천만 원이 많았습니다. QLD는 약 14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TQQQ는 약 2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버크셔와 비교하면 최종 자산이 약 19억 4천만 원 더 많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TQQQ를 선택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버크셔와 QQQ, QLD, TQQQ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버크셔는 보험, 철도, 에너지, 제조업과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복합기업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에 포함된 대형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각각 2배와 3배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 수익률이 항상 정확히 2배와 3배가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상승이 연속될 때는 복리 효과로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변동성 때문에 기대보다 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은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이 강하게 성장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QQQ, QLD, TQQQ가 버크셔를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다음 10년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비교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TQQQ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투자도 TQQQ였습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은 QQQ, QLD, TQQQ가 워런 버핏의 버크셔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 실력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높은 변동성과 더 큰 손실 위험을 감수한 결과였습니다. 버핏의 3억 8천만 원보다 TQQQ의 23억 원이 훨씬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느 상품이 더 많이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17억 5천만 원이 3억 6천만 원이 됐을 때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3년 안에 자녀 등록금, 주택자금, 퇴직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라면 QLD, TQQQ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돈이고 60%에서 80%의 하락에도 보유를 계속할 수 있다면 QLD, TQQQ의 장기 성장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TQQQ의 23억 원은 과거의 숫자일 뿐 내 수익률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의 상품을 고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힘든 하락장에도 팔지 않을 수 있는 비중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